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의 원가비입니다. 오늘부터 장 마감 후에 코스피 200 시장 분석 그리고 옵션 투자 분석에 관해서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장중에는 주로 오전장에만 곡선 위주로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이고, 장 마감 후에는 코스피 200 시장 분석 및 옵션 투자 분석을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정세, 국제적인 그 시장 분석을 위주로 투자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 대형주,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주요 업종 지수, 그리고 차트 위주로 플러스 옵션의 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해서 시장을 분석해 올리도록 하겠고, 시장의 옵션 투자에 또 시장 어떤 그 방향성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제가 옵션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한때 옵션 투자로 잘 나가다가 데미지를 크게 맞고, 옵션 투자는 요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옵션 분석에는 일각이 있습니다. 옵션 투자는 꾸준히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금 관리를 한 방에 확신이 선다고 몰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데미지를 크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금의 뭐 10% 20% 이내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뭐 크게 데미지가 안 나오고 다음에 또 데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죠. 그래서 한번 크게 맞아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옵션 투자는 그런 관점에서 저분이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또 자기가 확신이 100% 있다 하더라도 한 방에 자금을 몰빵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장 마감 후에는 시장 분석, 옵션 투자 분석을 올리고, 장중에는 국내 선물 라이브 방송을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 시장 분석. 자,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그 종합지수, 그리고 업종별, 중소형주, 이렇게 시장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지수를 보면은 일단은 3일째 양봉을 지금 뽑아내고 있죠. 현재 2550 부근에서는 일단 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조금은 쉬어가는 부분이죠. 조금 일시로 조금 상승 주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그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의 보이스는 뭐 한 3,900계약 정도 매수를 했고, 주식은 5,500억 정도. 저는 선물 포지션이나 옵션 포지션은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만은 주식의 매수냐 매도냐 이거는 제가 신뢰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는 신뢰를 합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뭐 자기들이 매수를 했으니까 바로 뭐 크게 음봉을 내가 빠지고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그러면 대형주 쪽에 한번 볼까요? 대형주를 보면은 일단 뭐
당연히 양봉을 3일째 뽑고 있죠.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중형주는 급락을 줬다가 그죠. 박스권에서 급락을 주고 박스권에서 다시 한 번 더 뺐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중입니다. 중형주는 조금 더 상승이 여력이 있고 뭐 조금 행보장을 그 이후에 좀 행보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급락을 많이 줬기 때문에 중형주 쪽에 시세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형주 쪽에 3일째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3일째 양봉을 뽑고 있지만은 대형 쪽은 그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시장의 그 특색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중형주, 소형주, 뭐 정권 이런 그 물론 정권이나 은행주 쪽은 지금 상승률이 꽤 있어 보이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특정 그 색깔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강한 상승을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 총액이 400조를 넘겼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33.3% 오르고 그동안의 박스권 지금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좀 양봉을 갭등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온 상태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죠. 그동안의 박스권 한 4개월 이상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일봉상 보면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합치면 480조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수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죠. 고수입 200 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이렇게 땡겨도 이게 둘 다 뭐 3% 이상 올랐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1.2% 정도 시장을 영향을 주죠. 30% 이상 차지하니까. 그러면 종합지수로 치면은 3.5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지금 이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 종목만 가지고 삼성전자 어떤 대한민국 지수에 영향을 선물지수로 치면 한 4포인트, 3.5포인트 이상 4포인트 가까이의 상승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이 금요일날 5포인트 정도 상승을 줬지만은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덩달아 중형주와 이런 주변주들이 상승을 줬습니다만은 시장의 영향, 코스피 200 지수의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개인들이 중형주, 소형주 쪽에 많이 물려 있는 그런 형국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따먹기 위한 파생상품의 지수를 따먹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외국인들이 혀를 찌르는 그런 상승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영향을 줬고 옵션으로 보면은 위클리 옵션입니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즉 거래의 저점에서 진장 오늘날 또 갭 등을 줬다가 다시 눌목을 크게 주고 그죠? 시가 아래로 살짝 빠지는 그런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죠. 목요일날. 그 저점 대비 금요일날은 위클리 옵션의 외가가 237, 위클리 옵션 237과 235가 10배 가량 정도, 특히 237은 10배 이상의 상승을 나오는 그런 시세가 폭발을 했죠. 대체로 10배 정도 마디가
박스권이가 나오면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게, 박스권이 조정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디 가격입니다. 크게 나올 때는 20배 정도, 두 번째 마디는 20배 정도 볼 수 있죠. 만약 20배 정도 그 시세가 폭발한다면 위에 있는 게 위클리 옵션에 230, 235니까 235가 그러니까 그 뭐 어떤 3.0 정도까지 그죠. 그러면 지수는 238을 살짝 넘는 그런 다음 주종에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일단 뭐 다시 그 돌아가서 틱봉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정 구간 제가 이제 뭐 어떤 1.0 아래로 235 기준입니다. 1.0 아래 또 살짝 담그는 조정은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래야 다시 또 재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미 옵션은 콜의 승으로 지금 끌고 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약하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330T를 한번 볼까요? 330T를 보고 옵션 분석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30T에 보면은 일단 일봉 우측에 일봉을 보시면은 여기에 선물의 6월물의 거래가 즉 거래가 됐네. 요 부분이 동그란 친 부분, 동그란 친 부분 요 부분인데, 요 동그란 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일봉상의 그 6월물이 그죠? 거래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315 아래에서 매수를 했던 시장의 큰 6월물에서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그죠? 그 아래서 굉장히 뭐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세력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 따지지 마십시오. 일단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만기 6월 만기까지 6월물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6월물 만기까지 시장을 주도해 간다. 그러면 안 빠진다는 거죠. 이미 일단 옵션을 다시 돌아가서 옵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최대한 옵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흐름으로 시장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갔을 경우에 시장은 최소한 6월물은 240포인트 이상에서 위클리 옵션이 아니고 6월물의 콜 옵션이 240포인트 이상에서 결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40포인트 이상에서 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330틱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일단은 갭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오늘 금요일날 거래에서 갭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지만은 주변 물론 지수에 영향을 덜 미치는 두 개 종목으로 그냥 시장을 주도했지만은 어떤 은행주라든지 정권, 중형주 이런 쪽에 상승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큰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 해외 정시 뭐 약간의 미국의 뭐 S&P라든지 이런 조정이 박스권 조정이 나오더라도 만기 이후에 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제가 그 S&P의 만기였는데 조직 이후에 초상승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S&P가 가끔 월요일장은 등가락 큰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지만은 조정이 조금 박스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니겠나 이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면은 요 전일의 평균선, 금요일의 평균선 아래로 담그는 흐름, 그렇게 나오지는 힘들지 않겠나. 333.50선 부분에서는 뭐 옵션 쪽에서 배팅을 한번 분할해서 한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밀린다면은 뭐 어떤 233 아래 233 부분에서 한번 1차 233.5, 233 여기서 분할해서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겠나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어제 금요일날 많이 매수했던 세력들이 당장 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그대로 시장에 뭐 바로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하락으로 조정하기는 힘들고, 주변주의 상승의 여력이 아직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견주, 소형주, 정권은행 이런 쪽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미 일봉상 큰 박스권을 돌파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상승해 놓고 바로 급락을 뭐 큰 하락을 주는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단기 상승에 대한 약간의 박스권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점 공략을 해볼 필요 있는데, 옵션의 외가 쪽의 베팅은 타이밍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간의 위클리 옵션 기준에서 목요일날 결제를 봤을 때 아직 남았기 때문에 외가는 잘못 베팅해버리면 프리미엄이 팍 죽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베팅하더라도 235 좀 공격적이신 분은 235를 뭐 1.0 아래에서 한번 견주 보시거나, 아니면 235 지수가 235 부분에서 왔을 때 232 아래에 232 아래에 어떤 옵션을 한번 베팅해보는 그런 전략 저는 일단 권해드리고, 일단 상승의 어떤 그 조정이 크게 깊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한번 볼게요. 옵션 분석을 제가 프리미엄으로 만든 건데, 지금 위클리 옵션은 7대3으로 위클리가 콜 승이 되고, 코스피 200 옵션도 7대 75대 75대 25로 풋은 힘을 못 쓰고 콜이 완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3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갭 등이 나오면서 230 이상의 어떤 코스피 200입니다. 이거는 232 이상에서 쭉 계속 미결제 수량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단기 상승에 대해서 옵션의 이익 실현을 하는 미를 줄이는 흐름이고, 외가 쪽에 단기 최고점 부분이 왔거나 약간 돌파하는 흐름이나 이런 프리미엄이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걸 풀어주는 흐름, 내지는 옵션을 신규로 갖고 있던 세력들을 이익 실현하는 일부 그런 양으로 보시면 되고, 232, 235 아래에 있는 풋의 포지션을 보면 거의 공격적으로 미결제 약정 수량이 늘어났죠. 이건 뭡니까? 이미 그
유물의 결제까지 가지 않을 포지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그죠? 선물도 매수하고, 선물은 매수하고, 풋은 외과 쪽에 매도를 치고, 이미 어떤 지지선을 밟고 올라서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풋은 매도를 치고,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 선물, 상봉적으로 베팅을 하고, 옵션도 완전히 상승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위클리 보시면 또 일단 그런 hình 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클리 보시면 또 이제 아침장에 이게 이제 위클리 옵션은 단기간에 포지션이 강하게 결정. 물론 저 코스피 200 옵션은 상방으로 강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 단단하게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위클리 옵션은 금요일 날 그렇게 거래량이 목요일 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아침장에 일시적으로 매가 쪽에 미일 수주량이 줄어들었다가 살짝 늘어나는 국면. 물론 결제되지 않을 포지션 쪽에 235 아래에는 미기열 중에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237, 콜 237, 코스피 237 부분에 초상승 쪽에는 이게 봤을 때 풋 237 부분에는 미기열 수량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죠.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쪽에 공격 선물 지수가 뭐 237 이상 가려면 조금 박스권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안 늘리죠 아직. 그렇죠? 어차피 235 부분에 왔으니까 234 아래는 안 간다는 거죠. 그 결제 지수를 230, 233 적어도 233 아래로는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233, 어차피 233 아래로는 안 갈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도를 쳐버리는 거고 만기까지. 그래서 외과 쪽에는 어느 시점에 추가 상승을 줄 것인가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 그 235 부분에서 이 물량들을 좀 프리미엄이 어떻게 줬는지 적어도 1.0 아래 부분이나 한 번 더 살짝 담그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237 부분의 풋이 좀 포지션이 늘어나는 이런 흐름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물론 차트 속에서도 일단 그런 흐름을 잘 같이 봐줘야 되겠지만 사실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한번 박스권 조정을 나오더라도 이런 추세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트렌드 라인에 추구를 타고 계속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죠. 이렇게 트렌드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아침장에는 334를 깨느냐 이런 걸 잘 지켜봐야 되고, 깨미는 뭐 334, 333이나 333.5 부분이나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한번 월요일 정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뜨더라도 위로 가더라도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초에는 추격 매수를 일단 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이 어차피 237 이상이었던 그 강한 시세가 연속적으로 조금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뭐 나오더라도 뭐 좀 주초이나 월화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소극적으로 박스권 조정을 나오는 시점을 잘 해서 배팅해서야지 추격 매수를 옵션 콜 쪽에 푸 쪽은 가능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만기까지는 콜 쪽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푸 쪽에는 베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뭐 매가 쪽에는 매도 쪽을 자금이 많으시다면 매도 쪽을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차트에 저희들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장중매매 차트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중매매 이 차트는 장중에 저희들이 장중 파생 상품 리딩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장중에 어떤 시점에서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할 것인지 이렇게 장중 리딩 이 차트로 제가 선물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추세의 구간, 이런 추세 구간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추세 구간만 리딩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구간 나오죠. 이런 구간만 계속 리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만 리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중 아침장 9시부터 해서 한 12시까지 정도, 길게는 오후 한두 시까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선물 방송에 참여하실 분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장중에 옵션에 관련된 문의도 해 주시면 장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법 문의는 이렇게 조금은 심층 분석을 올리도록 할 예정인데, 첫 녹화하다 보니 좀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이 참여해 주시면 수익에 부답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